신시내티주에 있는 흉부외과 의사 헤니 하이니 박사가 어떻게 하면 전 인류를 기도 폐쇄로부터 좀 많이 소생시킬 수 있을까 해서 나름대로 연구 개발한 것이 복근 위로 올리기예요. 그 전에는 등 두드리기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근 위로 올리기는 등 두드리기라는 기도 폐쇄 천지법에 비하여 2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소생률을 2배 이상 시킨대요. 좋은 일을 하고 이분이 2016년 96세의 일기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대에서 우리들이 그분의 이름을 따서 하임리법을 개발하신 그 박사님의 이름을 따서 하임리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다음. 자, 여기서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잘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경관분이 저한테 응급처치 교육을 받으신 분이에요. 곧장 신청을 했죠. 아주 좋은 일을 했습니다. 자, 플레이 해주십시오. 지난 13일 경기도 안양의 한 거리입니다. 경찰이 인도로 달리는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학생이 경찰 옆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학생 배를 움켜쥐고 고개도 들지 못하는데요. 경찰도 이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가가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전혀 대답을 못하고 침을 흘리고 얼굴이 이미 창백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직감으로 목 안에 무언가 이물질이 걸려있다는 걸 느끼고 이종석 순경, 이 학생을 뒤에서 안고 강하게 배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누르기를 수차례. 실시하는 가운데 이물질이었던 사탕 하나가 튕겨나왔고 다행히 걸렸던 사탕이 빠져나왔고 학생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응급처치, 바로 하임리법은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이분이 전에 안양 경찰서에 근무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특진을 해가지고 지금 경사예요. 옛날 순경이었거든요. 저한테 교육을 받을 때 경사로 진급하셔가지고 지금은 경기남부경찰청 특공대에 근무하고 계시답니다. 굉장히 의욕적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큰 일을 낼 줄 알았습니다. 좋은 일을 하셨죠. 네, 다음. 자, 하임리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부분기도 폐쇄냐, 완전기도 폐쇄냐. 선생님들 일반 기도 폐쇄, 부분기도 폐쇄는 우리 선생님들이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식사하실 때 또 음식을 급히 먹다 보면은 이게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목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뭐 생선 가시라든가 아니면 약을 먹다가 알약 같은 거 많이 드시죠. 그쵸?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뭐 비타민제도 많이 먹어야 되고 관절약도 먹어야 되고 뭐 당뇨 이만큼 급히 넘기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물을 마시다 보면은 이게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후두경련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반사적으로 기침이 나죠.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부분기도 폐쇄 많이 와요. 기침 나죠? 근데 부분기도 폐쇄는 기침만으로도 호전이 될 수가 있어요. 좋아져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런데 제가 효과적인 방법 알려드릴까요? 일종의 경험자로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목에서 나오는 바튼 기침이라고 하죠. 요걸 계속 하시게 되면 효과도 별로 없고 목만 아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요. 배에 힘을 주고, 배에 손을 갖다 놓으시고, 복부에 힘을 주고, 두 번만 하면 얼굴이 복부에서 우러나오는 큰 기침을 내면 얼굴이 시뻘겋어지면서 저는 가끔 이용해요. 그러면 이 피가 이런 음식물 같은 게 탁 튀어나와요. 밖으로 튀어나가요. 복 울림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런데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다. 이거는 거의 완전기도 폐쇄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기도 폐쇄는 기침만으로는 안 돼요. 전혀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기도 폐쇄가 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왜? 기도가 꽉 막혀가지고 주변에 있는 공기 중에 산소를 우리가 들어 마실 수가 없어요.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 얼굴에 제일 먼저 청색증이 와요. 얼굴이 시퍼둥둥해요. 그리고 마스크를 한번 벗겨보면 입술은 마치 비비크림을 덕지덕지 바른 것 같아요. 핏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본 완전기도 폐쇄 환자는
V 초킹이라고 해가지고 초킹 사인 들어보셨나요? 본인의 양손으로 다음 단계,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본인의 목을 부여잡고 머리는 거의 땅에 처박기 일부 직전이라 이러고 있어요. 응소리도 못 내요. 저도 와봤어요. 완전기도 폐쇄가. 소리를 못 내요. 말은 할 수 없어요. 당연히 숨을 쉴 수 없고 응소리도 못 내요. 이런 사람 발견하면은 당연히 응급조치 해줘야 되겠죠. 완전기도 폐쇄요. 이게 시간이 늦으면은 골든타임도 없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응급조치를 해주기 전에 반드시 법적으로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의식이 있는 사람한테는 명시적 동의. 목에 뭐가 걸리셨나요? 도와드릴까요? 해서 말은 하지 못하니까 끄떡끄떡 하면 도와줘요. 근데 만에 하나 좌우로 이런 것은 없을 거만 이러면 도와주지 말아야죠. 근데 의식을 잃고 완전히 넉다운 됐어요. 의식이 없어요. 근데 옆에 가서 쓰러진 사람한테 가서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명시적 동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아무 말을 하잖아요. 소통이 안 돼요. 이럴 때는 묵시적 동의로 인정하고 응급조치를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다음. 자, 그래서 이전 가이드라인이 개정됐어요. 어떻게 개정됐냐면 과거에는 이물질이 밖에 나올 때까지 2015년 전 가이드라인에서는 계속 복부 위로 올리기만 하얀 립법만 해줬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2020년도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 자, 하얀 립법 복부 위로 올리기를 하기 전에 등 두드리기를 5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호전이 되지 않으면 뒤이어서 등 뒤로 가서 복부를 밀어 올리는 이 방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 왜 이렇게 바뀌었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등 두드리기보다는 복부 밀어 올리기가 2배 이상 효과가 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왜 바뀌었을까요? 굳이 등 두드리기 5번?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자, 선생님들, 기도 폐쇄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연령별로 보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한테 많이 오죠? 예? 그쵸, 연세 많은 어르신 또는 어린이들. 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화기관이 약해져.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차로 말하면 완전히 중고차예요. 폐차기고 진짜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화기관이 약해요. 그래서 가스명수만 계속 이렇게 연고 드링킹 하시는데, 그리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성인들 같지 않고 이 신체적으로 또는 장기들이 성인들 같이 완성되지 못해요. 미성숙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도 보면 성인 같지 않고 굉장히 좁아요. 기도 폐쇄가 많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가 성인들 같이 완성 단계가 아니고 아직 미완성 단계예요. 굉장히 여리여리해요. 마치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아. 그런데 복부 밀어 올릴 때 이 복부 압력에 의해서 이물질이 밖으로 배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나올 때까지 한다? 어떤 영향이 있느냐? 장기 손상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등 두들기 5번을 먼저 시도한 다음에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복부 밀어 올리기. 그 다음에 또 등 두들기 5번. 나올 때까지, 구급견이 올 때까지 이걸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걸로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이게 기도 폐쇄 쪽이에요. 근데 어떤 분한테 이게 뭐로 보이시나 하니까 모 눈에 뭐만 보이죠. 그죠? 약주 좋아하시는 분은 이게 술통으로 보이신대요. 네. 그 순수한 사람에게 물통으로 보이고, 근데 이거는 사실 상대방의 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의 복부다. 이렇게 보시고, 제일 먼저, 초킹 사인, 그러니까 V 초킹이라고 해가지고 목을 부여잡고, 어정쩡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 엉거주춤한 사람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뭐가 걸리셨나 도와드릴까요? 해서, 끄떡끄떡 하면 양쪽 견갑골 있죠? 견갑골 어깨 쭉지 가상의 일직선을 걷을 때 등짝 중앙 한가운데 부분을 5손가락을 제껴서 손꿈치 두툼한 손꿈치로 5번 위에서 밑에 가격해요. 하나 둘 셋 넷 5. 괜찮으세요? 우리 안 괜찮대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환자 등 뒤로 가서 다음 페이지 강기 사이에다가 다리를 하나 집어넣어요.
가랑비 사이에다 뒤에 가서. 자, 왜 그럴까요? 이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심정기도 발전한다. 그러면은 같이 넘어져요, 나도. 구조자도. 그래서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앞으로 쓰러지려면 당겨주는 거예요. 가랑비 사이에다가 다리 하나 집어서 앞무릎 굽히고 뒷다리 쭉 펴주셔야 돼요. 태권도 앞구리 자세. 그리고 상대방 허리를 완전히 감싸 안아요. 감싸 안아서 꼭 중간에 딱 올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주먹을 다른 손으로 완전히 감싸 안아요. 부상 방향. 소가 뒤죠? 상이 웃죠? 복부 밀어 올리고. 부상 방향으로 힘껏 임팩트 있게 밀어 올려야 돼요. 하나, 둘, 셋. 둘, 셋. 넷, 다섯 번. 일주일에 한 번씩 강하게 밀어 올려야 돼요. 자, 이물질 나왔죠? 그때는 멈춰야 되겠죠. 그런데 복부 밀어 올리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특수한 경우. 복부 밀어 올리게 해서는 안 될 사람. 다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복부 비만. 자, 연합 회장님. 지난번에 우리 본회에서, 연수원에서 허리가 43인치 지회장님 계셨죠? 예, 그분을 제가 그때 해보니까 허리가 잡히지 않아요. 43인치인데, 예, 주먹이 잡히지 않아요. 감싸 안을 수가 없어요. 복부 비만, 이런 분들 하기 어렵겠죠? 자,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두 번째, 임산부. 어렵죠? 임산부의 경우에는 정말 이 안에 귀중한 생명이 있죠. 어떻게 될까요? 임산부 하게 되면 아이가 태어날 태아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이런 분들은 복부 밀어 올리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제 생각에요. 물어봐야 돼요. 혹시 임신 중이시냐고. 왜냐하면 임신 초기에도 복부를 밀어 올리거나 그러면은 태아한테 큰 지장을 줄 수 있죠.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신뢰가 안 되기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물어봐야 돼요. 혹시 임신 중이시냐고 하면은 임신 중이라고 하면은 복부 밀어 올리는 거는 거의 뭐예요? 이거는 살인행위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물어보고